한국어 인공지능 언어 모델로서 제시가 되었던 코레 알버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레 알버트 페이퍼는 화면 상단 URL로 들어가서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걸 클릭하면 이 아래쪽 화면과 같이 아카이브를 통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고요. 한국 사람이 쓴 논문이죠. 그리고 이 페이퍼 PDF 파일을 열어보면 오른쪽과 같이 첫 장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삼성 SDS에 소속된 분들이 당시에 저자로서 이 논문을 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ICPR 2020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논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게 앞에 제목을 붙일 때 알버트에다가 앞에 코레를 붙였죠. 알버트라는 기존 연구가 있거든요. 기존의 언어 모델이 있는데 그것을 한국어 버전으로 만들었다 해서 앞에 코리아를 붙이면 A가 2번 연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A 하나를 날려서 코레 알버트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어를 위한 알버트라는 이 이름 옆에 좀 부제처럼 문장 형태로 써놨죠. Pre-training a light BERT model. 그러니까 경량화된 버트 계열의 언어 모델을 사전 학습하는 것에 대해서 제시를 했다라는 것이죠. 한국어 언어 이해, 한국어 랭귀지 언더스탠딩을 위해서 버트의 라이트한 버전을 학습하기 위한, 사전 학습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새롭게 제시했다. 그게 이 논문의 포커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논문에서 풀고자 하는 프로블럼은 한국어 언어 모델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인풋과 아웃풋 관점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한국어 텍스트가 언어 모델에 주입이 되면 그걸 통해서 결국엔 한국어 언어 모델이 나오는 것이죠. 뭔가 특별히 특정한 어떤 타스크 정확도를 높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은 이렇게 좀 브로드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언어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에 대해서 성능 체크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능 자체가 이 논문의 주된 컨트리뷰션은 아닌 것이고요. 이 한국어 언어 모델 자체를 경량화된 버전으로 만들어냈다. 그것이 바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에요. 모티베이션을 좀 얘기해보자면 기존의 다국어 버전의 언어 모델들이 공개되어 왔어요. 멀티링구얼 버트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다국어 버전의 언어 모델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그런 다국어를 위해서 학습이 된 언어 모델보다는 특정 언어에 특화된 언어 모델이 더 성능이 높더라. 여기서 말하는 성능은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에 대한 성능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에 대해서 성능이 더 높더라 라는 것은 기존의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미 밝혀져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위한 한국어 전용의 버트 기반 언어 모델은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한국어 버전의 언어 모델이 아니라 경량화된 버전으로서 한국어 언어 모델을 구축했다. 그것이 바로 이 본 연구의 차별화된 어떤 팩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문의 차별성 혹은 컨트리뷰션과 같은 것들을 주장을 할 때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수학적인 증명을 통해서 증명을 하거나 아니면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경량화된 버전으로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언어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량화된 버전이 정말로 얼마나 경량화가 되었는지, 그러면서도 그 성능, 여기서 말하는 성능은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에 대한 이를테면 정확도 같은 것들, 그런 성능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얼마나 많이 경량화가 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기존의 한국어 언어 모델들과 비교하는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 주장하는 바를 증명을 하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언어 모델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알버트 언어 모델의 구조를 그대로 채택을 하고 있어요. 알버트라는 녀석은 별다른 녀석은 아니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기존의 그 오리지널 버트에서 사용하는, 즉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들이 2개 이상 쌓여 있는 블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초록색 그림 부분들이
이게 이제 하나의 인코더 블락이죠. 이 블록들이 여러 개가 쌓아져서 이 입력된 데이터에 대한 인코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블락 하나하나를 쌓을 때마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양의 파라미터들이 생기게 돼요. 이 알버트라는 녀석은 이 레이어들이 쌓이더라도 그 하나의 레이어가 갖고 있었던 파라미터를 그 다음번 레이어가 공유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리지널 버트의 경우에는 뭐 레이어가 한 3개가 쌓였다. 그럼 한 개의 레이어에 해당되는 파라미터가 예를 들어 100개다. 그러면은 이런 레이어를 3개 쌓으면 300개가 되겠죠? 그런데 알버트의 경우에는 레이어를 3개를 쌓더라도 한 개의 레이어에 해당되는 파라미터를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100개에 해당되는 파라미터만 가지고도 레이어를 3개를 쌓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 기존의 알버트라는 그 모델을 제시한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였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런 식으로 레이어 간의 파라미터들을 공유하게 되면, 즉 크로스 레이어 파라미터 쉐어링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파라미터 개수가 훨씬 줄겠죠. 저 레이어를 아무리 쌓더라도 파라미터 개수는 그대로일 테니까요. 그래서 기존의 그 알버트를 제시했었던 페이퍼의 경우에도 라이트한 버전의 버트 언어 모델을 새롭게 본인들이 제시했다라는 것이 그 연구의 컨트리뷰션이었습니다. 지금 본 영상에서 리뷰하고 있는 페이퍼도 기본적으로는 알버트의 모델 구조를 그대로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의 구조면에 있어서는 컨트리뷰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모델의 기존 구조를 가져다 쓰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서 이 본 연구의 컨트리뷰션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프리트레이닝 알고리즘 부분을 이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의 제목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프리트레이닝이 제 첫 단어로 나오죠. Pre-training a light BERT mode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이닝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 모델, 본인들이 제안하는 언어 모델에 대한 프리트레이닝 알고리즘이 바로 이 연구의 주된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프리트레이닝 알고리즘을 총 3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MLM이라는 것이고, 이 MLM이라는 것은 사실 오리지널 버트 페이퍼에서 제안이 되었었던 프리트레이닝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기존의 것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기 때문에 딱히 이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녀석을 보자면 이것은 Sentence Order Prediction이라는 것인데요. 이것도 기존의 알버트 페이퍼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MLM과 똑같이 이 SOP도 기존 연구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컨트리뷰션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Word Order Prediction이라고 해서 줄여서 WOP라고 이제 붙였고요. 이 Word Order Prediction이 바로 이 본 연구의 컨트리뷰션이에요. 바로 이 알고리즘이야말로 이 본 연구에서 가장 크게 지금 보고 있는 컨트리뷰션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워드의 오더를 프리딕션 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WOP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 제안을 했느냐? 그 설명이 일단 필요할 거예요. 즉, WOP 알고리즘을 밑도 끝도 없이 우리가 그냥 제안했습니다 라고만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모두가 왜? 라고 질문을 할 것이거든요. 그쵸? 그러므로 어떤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시를 할 때에는 당연히 그 알고리즘을 생각하게 된 모티베이션, 계기와 같은 이야기를 스토리 형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풀어나갔어요. 한국어는 영어와 같은 다른 언어와는 달리 교차어여서 어근과 접사들의 조합으로 문법적인 기능들이 동작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월드피스 단위로 나누어진 한국어 데이터에 대해서 이것들을 서로 섞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이 어근과 접사들이 서로 섞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순서들이 서로 뒤섞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언어 모델로 하여금 이 어근 뒤에 이 접사가 붙는 게 맞니? 혹은 뭐 저 접사 뒤에 어근이 붙는 게 맞니? 이런 식으로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한국어에 존재하는 그 한국어 고유의 언어적 특징을 언어 모델로 하여금 좀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 WOP 알고리즘의 모티베이션인 것입니다. 화면 오른쪽에 지금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바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프레트레이닝 과정을 그림으로써 나타낸 것이 되겠고요. 가운데 알버트라고 되어 있죠. 알버트 구조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축약으로 해서 그냥 알버트라고만 박스 하나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들어오는 데이터가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알버트 구조를 통해서 나오는 그 결과물이 이제 위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고 있는 그 결과물이 아웃풋으로서 표시가 되어 있고 들어오는 인풋 쪽은 리오더링 그리고 마스킹이라는 것에 의해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마스킹부터 우선 좀 보자면 이 마스킹 단계에서 말 그대로 여기서 마스크라고 되어 있는 노란색 박스들 있죠. 이게 각각의 그 워드 피스들, 이 네모 박스 하나가 지금 워드 피스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각각의 워드 피스들에 대해서 마스킹 할 대상을 결정해서 마스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마스크 자체가 왜 이루어지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버트 오리지널 페이퍼를 먼저 참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시퀀스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T1부터 TK까지가 하나의 센텐스, 하나의 워드 피스들의 시퀀스라고 볼 수가 있고 SEP라는 것 뒷부분에 또 하나의 시퀀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센텐스 두 개가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구분자로 사이에 SEP라는 녀석이 있는 것이죠. 맨 앞에는 CLS라는 녀석이 있고 맨 뒤에도 SEP라는 녀석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CLS와 SEP가 각각 어떤 용도인지에 대해서도 오리지널 버트 페이퍼 상에서 프리트레이닝 알고리즘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 디테일한 내용은 그 원본 페이퍼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마스킹이라고 되어 있는 요 줄에 의해서 표시되어 있는 요게 사실은 오리지널 알버트 있죠. 알버트라는 기존의 페이퍼에서 취하던 취하던 인풋 시퀀스랑 동일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마스킹도 하고 그리고 두 개의 시퀀스가 주어진 상태에서 센텐스 오더 프리딕션이라는 것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확히 똑같은 양식의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 본 연구에서는 한 번 더 뭔가를 동작을 취했다. 그것을 구분지어서 보여주기 위해서 리오더링이라는 줄로 그걸 표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마스킹이라고 되어 있는 줄에서와 같이 이렇게 그 인풋 데이터를 준비를 한 상태에서 한 번 더 모종의 작업을 했는데 그걸 여기선 리오더링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오더를 말 그대로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서로 셔플하는 오더링을 다시 해주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시퀀스 상에서는 이 T1번째 녀석과 T2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지금 이 워드피스 하나하나를 여기선 T라고 해가지고 부르고 있는데 첫 번째 T와 토큰의 앞글자를 딴 것이라고 보면 돼요. 첫 번째 토큰과 두 번째 토큰은 서로 자리를 바꿔준 거죠. 리오더링 한 거죠. 또 두 번째 시퀀스에서도 두 번째 토큰과 세 번째 토큰을 서로 자리를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리오더링 된 이 시퀀스들 두 개의 모음, 이것이 인풋이죠. 이 인풋을 알버트에게 입력으로 주게 되면 알버트는 각각의 스텝들마다, 여기서 제가 스텝이라고 불렀지만 각각의 토큰들마다 그 결과물을 내놓게 될 거예요. 네, 리오더링을 했던 그 두 녀석에 대해서도 또 결과물이 당연히 다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기선 T-라고 되어 있는 이 노테이션이 결국은 이 두 번째 센텐스 혹은 두 번째 시퀀스에서의 그 각각의 토큰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숫자는 번째를 의미하죠. 첫 번째 녀석은 마스킹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T-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녀석은 T-2라고 되어 있었고 세 번째 녀석은 T-3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걸 지금 리오더링 했기 때문에 바뀌어져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리오더링 된 게 올라왔을 때 각각의 토큰들에 대해서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알버트에 의해서 나온 이 각각 토큰마다 생성된 이 아웃풋들에 대해서 로스를 정의해야만 하죠. 기존의 알버트와 같은 경우에는 MLM과 SOP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기존에는 사용을 해가지고 로스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었는데 이 본 연구에서는 WOP를 새롭게 제시했다. 그래서 깨알같이 여기 그 볼드체로 표기를 해놨죠. 그래서 SOP와 MLM이 어떤 식으로 그 로스를 정의하는지를 그림으로 지금 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MLM 같은 경우에는 마스킹된 위치들, 이를테면 여기 두 개가 있죠, 마스크가. 이 마스킹된 두 개의 토큰이 원래 토큰이 뭐냐는 것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여기 각각 마스킹된 부분의 원래 토큰, 정답 토큰이 어떤 것이었는지 여기서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SOP는 Sentence Order Prediction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주어진 센텐스들이 그 순서대로 나열된 게 맞냐라는 것을 맞추는 거예요. 즉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죠. 그래서 맨 앞에 0-1, 0 또는 1 중에 하나 맞추는 거야 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통 이런 식으로 그 시퀀스, 두 개의 시퀀스의 페어 단위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 때는 맨 앞에 있는 CLS 토큰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맨 왼쪽 부분 CLS에 해당되는 토큰 위쪽에 0 또는 1이야, 0 또는 1에 해당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푸는 거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WOP라는 요 녀석은 지금 이 리오더링 됐었던 그 토큰들 있잖아요. 그 두 녀석이 리오더링 된 거에 맞다. 이게 지금 그 순서가 맞냐라는 것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T2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인풋에 들어왔고 T1이 그 뒤로 바뀌어져서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녀석은 이 왼쪽에 있는 녀석은 원래 두 번째로 들어가야 맞는 녀석이고 두 번째로 들어왔던 요 녀석은 1번째 자리에 들어와야 맞는 녀석이야. 이를테면 그런 표시인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원래 두 번째 녀석이었던 게 세 번째로 바뀌고 세 번째 녀석이었던 게 두 번째로 와서 입력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로 들어왔던 녀석은 원래 세 번째로 가야 맞아. 그리고 세 번째에 들어온 녀석은 두 번째로 가야 맞아. 이를테면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본 연구에서 정의한 로스는 WOP와 SOP와 MLM을 전부 다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스에는 이 세 개의 내용을 전부 다 담은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그림에서 깨알같이 주장하고 있는 또 하나의 본인들의 그 컨트리뷰션은 무엇이냐? 컨트리뷰션이라기엔 좀 그렇고 본인들이 제안하는 WOP 알고리즘의 장점이 또 무엇이냐 하면은 기존의 SOP라든지 MLM과 같은 프리트레이닝 알고리즘과 같이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그렇죠? SOP 그리고 MLM 등과 함께 지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로스에 해당되는 그림상에서 볼 수 있잖아요. 합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죠. 그래서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그림을 통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WOP 알고리즘을 결국 사용을 하려면 결국 임의의 토큰의 쌍을 서로 셔플링, 리올더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얼마나 많은 그 페어들을 셔플링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남아있어요. 마치 MLM 알고리즘과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많은 토큰들에 대해서 마스킹을 할 거냐라는 프랙티컬한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본 연구에서도 WOP 알고리즘을 최초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물음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저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바로는 15%의 셔플링 레이트가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그렇게 셔플링할 대상으로 지목된 것들에 대해서 대략 30에서 50% 정도의 비율을 셔플드 월즈로서 이제 그렇게 실제로 리오더링을 했을 때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인데요. 실험 결과로서는 당연히 이 두 개 테이블만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 제일 엑기스에 해당되는 것만 뽑아서 간략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블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이 위에 있는 테이블은 보시다시피 MLM, SOP, WOP 이 세 개의 그 프리트레이닝 알고리즘을 전부 다 썼을 때 두 개의 쌍만 썼을 때에 대해서 비교를 해주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WOP 알고리즘이 얼마나 유효한지를 증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WOP 알고리즘을 본 연구의 주된 컨트리뷰션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것을 왜 했어야만 했나, 그거에 대한 모티베이션을 충분히 설명했지만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유효한가에 대한 것은
이 콜 NRI부터 시작해서 콜 쿼드 1.0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에 대해서 성능 측정을 통해서 증명을 해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MLM부터 WOP에 해당되는 각각의 그 프리트레이닝 알고리즘에서의 학습 과정에서의 어큐러시 값들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인데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에 대해서 성능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보다시피 한눈에 봐도 MLM, SOP, WOP 해서 세 가지를 다 썼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각각의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이 어떤 것인지 그 디테일한 정보는 그 논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테이블 3도 동일한 그런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에 대해서 성능을 측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기존의 다른 언어 모델들하고 성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에 대한 이 어큐러시 수치들을 쭉 보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쁘진 않아요. 4개 정도에서는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고 2개 정도에서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좀 뒤처지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정도 성능만 하더라도 충분히 높죠. 근데 성능만 높은 게 아니라 이 왼쪽 부분을 더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이 넘버 오브 파라미터 개수죠. 그리고 얼마나 또 빠르냐, 동작이 얼마나 빠르냐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레 알버트에서 이 베이스나 라지와 같은 것들은 모델의 그 규모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베이스보다는 라지가 더 큰 녀석인데 실제로 파라미터 개수도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위쪽에 있는 기존의 다른 언어 모델에 비해서 훨씬 더 파라미터 개수가 적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 이 본 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컨트리뷰션인 거예요. 언어 모델을 경량화된 버전으로 만들었고 그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WOP 알고리즘이라는 걸 제시했다. 그래서 또 실제로 WOP 알고리즘이 얼마나 유효한지를 실험을 통해서 보였으며 그렇게 해서 학습이 잘 된 우리의 새로운 한국어 버전의 언어 모델은 기존의 다른 언어 모델들에 비해서 파라미터 개수도 적고 그만큼 또 빠르기도 하면서 동시에 성능 면에서도 더 우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